설 연휴 민심 탐방 앞서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목소리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여당이 느낀 민심도 귀를 기울여 보죠. 마침 오늘이 여당 레이더 코너가 있는 날이어서요. 이분을 통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은 잘 지내셨어요? 저도 이제 뭐 주부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니까 예. 예, 명절이 쉬어도 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예. 정치를 해보니까요. 예. 이 명절 직전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여기저기 정치는. 인사도 많이 예, 다니셔야 인사도 되고. 많이 다녀야 되고 그렇죠. 또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무슨 그리고 얘기들을 설 연휴 때라든지 추석 연휴 때 예. 밥상에 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죠. 예, 그를 지역민들한테 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손 꼭 잡고는 무슨 얘기들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제가 우리 CBS 사옥이 있는 이 양천구 갑에 당협위원장을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도 재래시장이 한 큰 곳만 해도 한 3군데 있는데 전부 다 경제 얘기죠. 다 그렇죠. 네, 역시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다. 예. 그래서 상인들은 전을 부치시면서도 10,000원어치 팔아야 남지도 않는다는 거고 또 사는 분들도 너무 비싸졌다. 10,000원어치 사야 몇 개 안 된다 이러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고민인 네. 요런 상황들. 그래서 전부 다 물가를 잡아달라 이런 예. 것이 공통적인 이 얘기고요. 역시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고 집권 여당은 더군다나 민생을 생각해야 된다. 네, 이 점을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뭐 민주당의 아까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이제 설 끝나고 정치권에서 그 물가 대책들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질문 제가 맞춰볼까요? 네. 나경원 전 의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일 많이 받으셨죠. 일단 돌아다니면서 들은 거는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각자의 자유인데 예. 조금 더 세련되게 해라. 그 예.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명분을 갖는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도 경로당을 한 15군데 정도 다녔거든요. 예. 확실히 연륜이라는 게 음. 말씀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어르신들. 예, 참 들을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 이 전당대회 앞두고 돌아가는 상황이 거칠다 이런 느낌을 어르신들이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좀 거칠고 지나치게 정제가 되지 않았다. 보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힘껏 지금은 하나로 뭉쳐도 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당부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입장 발표를 한답니다. 출마인지 불출마인지 최종 결정을 당사에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 쭉 어제부터 주변에 뭐 정치평론가, 정치인들, 기자들 의견 쭉 두루두루 들어보면 불출마 얘기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반반인데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조수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 어디에서 몇 시쯤 어떻게 할까 그거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당사에서 오전 11시 입장 발표예요. 예. 네. 그렇다면은 추론컨대 아마 출마 기자회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출마의 경우에는 예. 그냥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당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직 원내대표도 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당을 지켰다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하는 자리여서 더군다나 좀 당사를 고르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보통 뛰다가 예. 나는 왜 중도에 포기하는가 그럴 때는 기자회견을 하지만 예. 불출마를 기자회견하는 건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예. 기자 출신이시니까. 예. 물론 11시까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어제 나왔던 장소라든가 예. 또 입장 표명이라고 문자를 알린 것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출마 쪽에 상당히 기울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근데 당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할 거라고 했던 게 아니라 했는데
지금 당사인 걸로 보니 당의 화합을 위해 내가 안 나가겠소라고 불출마 발표하는 거 아니겠느냐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네,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국회 소통관은 현역 국회의원이 그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그 당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에 있었다. 예, 이 점을 좀 강조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길 떠난 적이 없다. 항상 나 의원이 강조하시는 그 부분. 아무래도 좀 저는 추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출마 결심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뭐 기후대사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한 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 연휴 기간 동안 그걸 사과를 했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이 본인 스스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대통령실의 익명 관계자가 독이 든 사과다. 또 이렇게 받아쳤어요. 근데 뭐 기자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발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이게 뭐 아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맞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의중이 실린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선은 이 출마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만 예. 이번 과정이 보면은 참 안타깝죠. 이 저출산이라든지 기후 환경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리에게 국가적인 과제예요. 예. 위기거든요, 지금. 예. 인구 절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맡았을 때는 여기에 다 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하고 정말 뭔가 이 국가적인 책무를 맡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맡고 이것보다는 이렇게 좀 당권 도전 쪽에 걸쳐 있는 듯한 그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러면 독이 든 사과라는 대통령실 입장, 그러니까 그 사과는 순수한 사과가 아닌 독든 사과라는 입장이 나왔는데도 출마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건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아마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서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에서 꺼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안타까워요. 왜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논평 중에 하나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멈춰서라. 이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춰서야죠. 예. 그러니까 출마는 각자의 자유겠지만 예. 도전하는 모양새가 지나치게 매끄럽지 않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결정을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라고 평가절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대통령 공격한 게 돼요. 그래서 대단히 이거는 잘못됐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수진 의원은 멈춰 서는 게 지금 맞다라고 보시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 같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길은 큰 길로 가야 되고요. 예. 그래도 보이지 않을 때는 멈춰 서야 됩니다. 근데 멈춰 섰다가 영원히 멈춰서 버릴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길을 뚫고 길을 만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조언도 어떤 분들은 하시던데요. 그런데 정치라니요. 정치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전해져 오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은 없어요. 정치에서는. 그리고 진득하게 멈춰 있다 보면은 또 길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멈춰서야 할 텐데 괜히 길 찾아 가다가 나 전 의원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8시 정도니까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섰으면 좋겠다. 네. 자, 지금 나 전 의원이 도전까지 가는 길이 매끄럽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당의 원로들은 중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 전 의원을 대하는 뭐 대통령실이나 당 초선들이나 뭐 이런 태도, 당의 태도도 매끄럽지 않다.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초선 의원들이 단체 성명 낸 거에 대해서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공천 줄석이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왔고 당무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도 뭐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조수진 의원님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름 올리셨죠. 초선 네. 성명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대통령을 비판한 태도.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나 전 그리고 의원이. 저출산 부위원장하고 기후환경 대사 이런 것에 대한 임면권. 이거는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해임한다라든가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당무 개입이라기보다 저출산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 대사직에 자리를 거둔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나온 거고요. 이 초선 같은 경우에도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그런 어떤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비판하는 듯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네, 가령 네. 이 초선 성명의 내용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 자세하게. 예. 서명할 때요? 예. 그럼 어떻게 알고 제가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료 의원 몇 분한테 네. 전화를 받았더군요. 전화를 받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잘못됐다라면 이름이 올라간 분도 있고. 그쵸. 잘못된 걸로 사과하라는 성명을 낼 건데 이름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 태도는 잘못됐지요? 라고 물었을 때 잘못됐다고 했을 때 잘못됐어요. 이름이 하면? 올라간다든가 또 성명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명의 내용 그러니까 당의 선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딱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고 조언하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성명의 내용이 너무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초선 그룹 내에서도 좀 뒷말이 많다. 그래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저 사실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네. 사실 초선의 한 80% 정도가 다 거기 이름 올리셨더라고요. 한 네. 50명.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뭐 강한 이 사퇴 압박, 이 불출마 압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보통들 하셨는데 뒷말이 초선 의원들 사이에 이건지 난 모르고 했어. 이런 건 이런 얘기가 좀 나왔군요. 어제까지도 좀 말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래요? 좀 여러분들이 전화도 주셨고 네. 또 지난주 화요일 날 초선 성명이 나왔을 때는 저녁까지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명의 자구 하나를 본다든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죠. 그럼 지금이라도 이름 빼실 생각 있으세요? 이름을 어떻게 뺍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태도 그리고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는 당의 선배지만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인식은 함께하지만 그런 식의 성명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명이 거칠었다. 나가더라도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에 대해서 정말 아프게 고언하고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추진한 건 누구예요? 그런 그 성명?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추진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우리 출입 기자들이 여러 가지 취재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혹시 하셨어요? 그 주도적인 일을 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냐 불출마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선거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 3파전이 될 거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바라시는 대로 1차에서 뭐 그냥 끝나는 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그 세 분 외에도 조경태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계신데 이게 다자구도기 때문에 처음에서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을 얻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구도가 된 거죠. 네. 나경원 의원 출마하면. 예. 출마를 많이 안 하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저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당원 숫자가 80만을 넘었거든요. 80만을 넘은 데다가 그 80만 당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좀 정확한 정보는 없다면서요. 정확하게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도 당비를 내는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 한 1,0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누구를 찍어달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그냥 모르죠. 이게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되찾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분들은 많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거는 몰라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당심과 민심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뭐 출마를 한다면 각자가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 그다음에 젊은 층의 유입 이런 데 대해서 각자가 구체적인 비전과 구상을 지금이라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될진 진짜 모른다. 네. 지금 여론조사만으로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우선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세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맞지요. 예. 유리한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생겼고 또 3월 8일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남았어요. 등록해야 출발선에 서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정책을 선명하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김기현 의원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 하도록 입법하겠다. 내가 당대표 되면 그거 입법하겠다. 앞서 고민정 의원은 정치 너무 단순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조수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자기의 공약이나 구상이 찬반 토론이 있다는 거는 정치인에게 행복한 일이죠. 그래요? 네. 아니 뭘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거 아직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반대 의견이 많아도 그래도 네. 차라리 나은 거예요? 논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치는 늘 팬그룹도 있어야 되지만 안티 세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안티도 있어야 돼요? 예. 안티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티가 있어야 논란이 가열되고 계속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팬덤은 더 강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용과 반작용은 늘 정치에서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무인기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교련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나도 싶은데 이 정책이 조금 더 당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저도 좀 의문이에요. 딱 반대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은 안 하시는데 이거는 당내에서 과연 대표가 된다 해도 당론으로 채택돼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석 숫자가 지금 3분의 1이에요. 예. 우리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예, 이런 점 살펴봐야죠. 그 생각을 김기현 의원 측에서도 하셨을 텐데 결국 이거는 좀 이대남 표심 공략의 뭐 전략도 있다고 보세요? 전략이 있죠. 지금 치고 나온다는 거는 어떤 특정 그룹을 향한 구애의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예. 정치는 또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주목이 되는데 지금 제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는 패널들한테만 질문을 드려도 네. 꽤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최고위원 나온다는 분들 꽤 많죠. 제 주위에 1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연휴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에게 연휴 기간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네, 맞아요. 네, 전부 치다가도 받고. 치다가도 받고. 뭐 이런데요. 최고위원 그 도와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조수진 의원은 안 나가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시죠. 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나간다 쪽에 조금 더 마음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은 당대표 경선 구도가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최고위원은 당대표 경선과도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검토를 하고 고민하는 단계지 지금 후보 등록까지도 아직도 한 열흘 가까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선거라는 건 나가면 당선이 되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들이 다 크겠죠. 고민은 당연히 하실 텐데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제가 정말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당의 지향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뭐 과거의 한나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정당을 전신으로 평가를 하지만 또 새로운 정당이에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이거를 분기점을 해서 양당 정치 체제에서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네.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예.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 도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분위기 보니까. 네. 그럼 컷오프를 최고위원회 후보 중에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뭐 기준 같은 거 뭐 이런 건 꼭 필요하겠다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일단 2년 전 6.11 전당대회 때는 야당 지도부였고 예. 예, 그때는 컷오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도 그때 후보가 10분이나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후보 수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여당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뭔가 대척점에서 예. 기본 도덕성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지도부거든요. 아, 도덕성.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으로는 컷오프에서 전과 문제라든가 또 어떤 파렴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걸러낸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는 가장 가까운 전과 음주운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이 음주운전부터 확실하게 걸러내야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는 그런 지도부가 된다. 아, 음주운전 항목이 컷오프에 들어갈 것이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된다고 들으셨어요. 네. 그럼 당장 허은하 뭐 특정인이 아니라 의원...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정권 교체, 그러니까 미완성의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지도부예요. 예.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 사람의 면면, 이 면면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상징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걸어온 길로만이라도 알겠습니다. 네, 때릴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그런 되거든요. 걸 만들 것이다. 근데 이것도 갖고도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특정인을 그럼 배제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논란 같은. 특정인 배제가 아니라 우리가 음주정과라든지 또 성범죄라든가 예. 또 어떤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우리 김현정 앵커가 계속 지금 나갔으면 하는 건데요. 그 부분도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예, 마음 결정되시면 알려주세요. 네, 여당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여기까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